미안하다. 내가 괴물이었어. 어느 날 새벽,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앰뷸런스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들것을 급히 밀고 들어왔고 들것 위에는 9살 소년 진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요원이 외쳤습니다. 구세남아, 고열 40도, 경련 2회. 뒤따라 들어오는 민수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손자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의료진이 민수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들것을 붙잡으며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또 이럴 순 없어. 응급실 담당 의사가 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진정하시고 저희가 바로 응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났고 들것이 응급실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진호를 치료하고 있었고 복도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무너질 듯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아과 담당 간호사 김아영이 응급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소아과 협진 왔습니다. 아영은 진호의 상태를 빠르게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호흡, 동공을 확인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영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는 진호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복도에 있던 민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일주일 후 조용한 소아병동 병실에는 진호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옆 의자에 앉은 아영이 진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진호의 굳어있던 표정도 조금씩 풀렸고 얕게 숨을 쉬던 그의 호흡이 점점 깊고 안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영은 진호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그녀가 안도하며 진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 고생했다. 다음 날 이사장실에서는 민수가 모니터로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영이 진호를 간호하는 모습이 보였고 민수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방 노크 소리가 들렸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들어와 파일 하나를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청하신 전담 간호사 김아영의 인사 파일입니다. 민수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 민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인사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 김아영. 생년월일 1999년 11월 17일. 출신 소망보육원. 학력 간호대학 졸업.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1999년 11월 17일이라는 날짜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호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아영이 그림책을 들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선생님이 재미있는 책 가져왔어.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아영이 책을 펼치며 답했습니다. 별을 사랑한 여우 이야기야. 아영이 부드럽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숲속에 외로운 여우가 살았어요. 진호가 아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우리 엄마 목소리 같아요. 아영이 놀라 진호를 바라보았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랑 비슷해?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책 읽어줬어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요. 아영이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진호가 씩씩하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야. 진호가 아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복도 유리창 너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영이 병실 문을 나서며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이사장님, 민수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진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영이 답했습니다. 많이 호전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아영 간호사. 네, 이사장님. 왜? 그렇게까지 민수를 잘 챙겨주나요? 아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그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가 아영을 바라보았고 아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프고 힘들 때마다 제 곁에 있어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아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거든요. 민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영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영이 머리를 쓸어 올리는 순간 왼쪽 귓불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고 마치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늦은 오후 이사장실에서 민수가 책상에 앉아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두 서류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두 서류를 오가며 비교했고 부인하고 싶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 그의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텅 빈 집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와 고인이 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진호. 그 옆 작은 액자에는 젊은 시절 민수와 선미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25년 전 선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3세의 젊은 민수와 31세의 선미가 신생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선미가 신생아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내가 그냥 키운다고 했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최선이야. 우린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 그게 부모예요? 아픈 아이일수록 더 보살펴야 하는 게 부모잖아요. 이미 결정됐어. 당신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평생. 기억에서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미야, 당신 말이 맞았어. 창밖으로는 어두운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민수는 홀로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진호의 병실에서 아영이 진호의 체온을 재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었고 그만큼 아영에게 의지하는 모습도 깊어졌습니다. 체온계를 확인하던 아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36.5도. 완전히 정상이야, 진호야. 진호가 아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영 선생님. 진호가 아영을 꼭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영 선생님은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따뜻한 햇살 냄새. 아영이 놀라며 진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그렇게 느껴져?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민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따뜻함과 두려움, 그리움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사장실로 돌아온 민수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사를 하나 의뢰하고 싶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아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보육원 이름, 양부모 신원, 입양 경로, 가능한 모든 것을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알아야 해.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며칠 후 오후 무렵 민수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휴게실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아영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영은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습관적으로 왼손으로 귓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생아실 앞에서 선미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던 날 선미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봐요. 우리 딸이 귀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꼭 제가 긴장할 때 하는 습관이랑 똑같아요. 민수는 휴게실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섰습니다. 아영의 그 습관이 선미와 똑같았습니다. 아영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저를 찾으셨나요? 민수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아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실로 돌아온 민수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생년월일, 귓불의 점, 그리고 이제 선미와 똑같은 습관까지.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지만 확신이 들수록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며칠 후 아영은 업무 중 오래된 환자 기록 보관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호부장이 1990년대 후반 신생아 기록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영이 먼지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다가 1999년 11월 기록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던 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11월 17일, 자신의 생일과 같은 날짜의 기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펼쳐본 아영은 그곳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출생 시각 오전 3시 42분, 특이사항, 왼쪽 귓불점. 아영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귓불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설마. 아영은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보관실을 나왔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기록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의 사무실에 보안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정기 보안 점검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1999년 11월 신생아 기록이 열람되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간호부와 일부 간호사들인데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열람했죠? 보안팀 직원이 로그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정확한 개인 특정은 어렵지만
해당 시간대에 보관실에 출입한 기록을 보면 김하영 간호사가 그 시간에 보관실 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보안팀 직원이 나간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찾아본 건가? 아니야, 정상 업무 중이었다고 했잖아.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이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사실을 알아챈 것이라면 어떻게 하지? 내가 25년 전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대로 덮어야만 돼. 서로에게 상처를 다시 줄 수 없어. 그날 밤 민수는 이사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알 수 없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하영, 소망보육원 출신, 양부모 김준호, 이수진, 입양식이 1999년 12월 초. 민수는 서류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2월 초? 내가 아이를 보낸 게 11월 말이었으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김하영 간호사가 정말 내 딸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되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이대로 거리를 두는 게. 민수는 25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상실감, 그 고통, 또 잃을 순 없어. 가까워졌다가 미움받고 떠나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게 나아. 민수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랑하고 다시 잃는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아영을 위한 길이야. 나 같은 아버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보다는.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아영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을 때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민수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김하영 간호사, 앞으로 진호는 다른 간호사가 맡을 겁니다. 아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민수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재배치입니다. 아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진호는 이제 저를 많이 의지하는데. 민수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진호가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제가 이사장님께 무례한 행동을 했나요? 민수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업무상 결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힌 후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한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의 병실에 새로운 담당 간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아영 선생님은요? 새 담당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영 선생님은 다른 업무가 있으셔서 이제부터는 제가 진호를 돌볼 거예요.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싫어요. 아영 선생님이 좋아요. 새 담당 간호사가 달래려 했지만 진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진호는 밥을 먹지 않았고 저녁도 거부했습니다. 새 담당 간호사가 곤란해하며 민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진호 군이 식사를 전혀 안 하고 계속 아영 간호사만 찾고 있습니다. 민수가 별다른 표정 없이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가 진호의 병실을 찾았을 때 손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진호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진호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영 선생님이 저한테 화났어요? 민수가 진호를 안으려 했지만 진호는 몸을 돌렸습니다. 아영 선생님 없으면 싫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고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의존하면 안 돼. 또 잃게 될 테니까. 민수는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과연 손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변명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 휴게실에서 아영은 동료 간호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김 간호사,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아영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이사장님이 갑자기 달라지셨어. 진호 담당에서도 빼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동료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업무 재배치는 자주 있는 일이잖아. 하지만 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사장님 눈빛이 마치 나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 아영은 며칠 전 보관실에서 봤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생일, 같은 특징을 가진 아기. 설마 그것 때문일까? 하지만 아영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말도 안 돼. 단순한 우연이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민수는 이사장실에서 아영의 인사 파일과 25년 전 딸의 출생 기록을 다시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조사한 서류들도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김아영, 소망보육원 출신, 양부모 김준호, 이수진, 입양식이 1999년 12월 초. 민수의 손가락이 날짜를 짚었습니다. 12월 초. 내가 아이를 보낸 게 11월 말이었으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생년월일, 왼쪽 깃불의 점, 입양시기, 그리고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딸이야. 아영이가 내 딸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날 용서하지 못할 거야. 민수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는 자신이 딸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딸을 버린 자신이 이제 와서 어떻게 친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것이,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호 담당에서 제외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영은 쉬는 시간마다 진호의 병실 창문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진호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호는 여전히 밥을 잘 먹지 않고 있었고 새 담당 간호사가 애를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영이 창문에 손을 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호야, 미안해.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어. 바로 그때 진호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영과 눈이 마주쳤고 진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오려 했지만 아영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새 담당 간호사가 진호를 진정시키는 소리가 들렸고 아영은 복도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이사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자신의 업무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재단 예산이 크게 부족합니다.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지원금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같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10년 넘게 지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효율성을 고려하면 더 큰 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사회가 압박하고 있어. 어차피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면. 민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고민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의 마무리 무렵 민수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희망요양원에 대한 지원금을 전격 중단하겠습니다. 이사진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희망요양원은 저희가 10년 넘게 지원해온 곳인데요. 민수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예산 재편이 필요합니다. 더 효율적인 곳에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요양원은 영세한 곳이라 저희 지원금이 끊기면.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즉시 중단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멀어져야 해. 하지만 이사회를 핑계로 자신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더욱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영이 간호사 휴게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양아버지였습니다. 아영아.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영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양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병원 재단에서 우리 요양원 지원금을 갑자기 끊는다고 하네. 다음 달부터 지원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영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양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산 재편이라는데. 아영아, 지원금 없이는 요양원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지? 아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제 월급이라도. 양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괜찮아, 아영아.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양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영은 휴게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갑자기 10년 넘게 지원해 주던 걸.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사장님이? 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일 거야.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사장을 직접 만나 이유를 물어봐야 한다고. 그녀는 이사장실 문 앞에 섰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고 있었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희망요양원 지원금 중단건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민수가 여전히 서류를 보며 답했습니다. 김 간호사가 그걸 왜 궁금해하나요? 간호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아영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입니다. 민수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김 간호사 부모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라서 지원금을 끊지 말아달라는 건가요?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를 믿을 수 없다고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999년 신생아 기록을 말이죠. 아영이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그건 업무 지시를 받아서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무단이 아닙니다.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병원에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사장님, 아영이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요양원 지원 중단도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아영은 처음으로 이사장에게 맞섰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진호를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었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아영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영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민수가 돌아서려 했지만 아영은 이미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라도 떨어져야 해. 하지만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선미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신생아실에서 찍은 사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 선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선미야, 내 남편 소식 들었어? 선미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소식? 난 그 사람 일에 관심 없어. 친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남편이 요즘 누군가를 뒷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너도 아는 이야기야? 순간 선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뒷조사라니. 누구를?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를 뒷조사하고 있다고? 설마. 다음 날 아침 선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박 실장님, 접니다. 한 가지 알아봐 주실 일이 있어서요. 통화를 마친 후 선미는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며칠 후 아영은 눈물을 닦으며 사직서를 쓰기 위해 인사팀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입구에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 선미였습니다. 선미가 로비를 둘러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이 병원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이사장님 계십니까? 안내 직원이 답했습니다. 예, 계십니다만. 예약이 있으신가요? 선미가 직원에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안내 직원이 서둘러 이사장실로 전화를 걸었고 선미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로비를 지나는 아영을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선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지? 낯이 익은데. 그때 1층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사장님께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선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스쳐 지나간 아영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열렸고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쩐 일이야? 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선미가 한 걸음씩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뒷조사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구죠? 당신이 조사한다는 사람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선미가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 조사보고서, 당신이 누군가를 조사했다는 그 서류. 김아영. 생년월일 1999년 11월 17일.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이죠?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우리 딸을 찾았으면서 왜 또 도망쳐요? 왜 또 버려요? 민수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25년 전에 버린 딸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선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자격? 그 아이는 당신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선미는 민수를 남겨둔 채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던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아영과 마주칩니다. 순간 선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아영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네. 아영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와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그리고 왼쪽 귓불의 작은 점.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아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편찮으신가요? 선미가 떨리는 손으로 아영의 이름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아영. 선미가 작게 중얼거렸고 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선미는 대답 대신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누군가와 닮아서. 선미가 몸을 돌려 걸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귓불에 있는 점, 언제부터 있었나요? 아영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귓불을 만지며 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라고 들었는데 왜 물어보시는 거지요? 순간 선미의 얼굴이 굳었고 더 이상 억누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아영 곁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선미는 곧장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로? 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아영 간호사의 인사 파일을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요. 인사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선미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병원 이사장의 아내입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사장에게 직접 확인받으시겠어요? 인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선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생년월일 1999년 11월 17일. 출생병원 서울중앙병원.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출신 소망보육원. 입양시기 1999년 12월 초. 선미의 손이 파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12월 초. 우리가 아이를 보낸 게 11월 말이었어. 선미는 아영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매는 젊은 시절 자신을 닮았고
미소 짓는 인매는 민수를 닮았습니다.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선미는 대답 대신 파일을 덮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 별거하면서 혼자 살았어. 민수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 딸을 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어.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을 준비했어. 받을 사람도 없는 선물을. 선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을 때 민수가 1999년생 여자를 조사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혹시 우리 딸을 찾은 건가? 라고 생각했어.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왔어. 25년 만에 이 병원에. 그리고 그 아이를 봤어. 복도에서, 로비에서.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눈에 알았어.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엄마는 알아. 아무리 25년이 지나도 엄마는 알아. 선미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도망칠 수 없어. 이번엔 내가 우리 딸을 되찾을 거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오후 아영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아영 간호사님이십니까? 어제 복도에서 마주쳤던 사람입니다. 잠시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영은 어제 복도에서 만났던 그 선미를 떠올렸습니다. 저를 왜 만나시려고요? 선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아영은 망설였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그날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선미는 아영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고 아영은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영에게 물었습니다. 귓불에 있는 점, 언제부터 있었나요? 아영이 당황하며 자신의 왼쪽 귓불을 만졌습니다. 어제도 같은 걸 물으셨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양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어머니, 그럼 당신은 입양된 거군요. 아영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왜 물으시는 건가요? 선미가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야기. 왼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1999년 11월 17일에 태어났죠. 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선미가 사진을 아영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기는 제 딸이었어요. 놀란 아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선미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듣기만 해주세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제 남편과 저는 첫 딸을 낳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아기에게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다고 했죠. 평생 고통스럽게 살 거라고. 선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두려워했어요.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차라리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게 낫다고 했죠. 저는 반대했어요. 아무리 아픈 아이라도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 울며 매달렸어요.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입양 절차를 밟았고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선미가 아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2월 초에 입양됐어요. 소망보육원을 통해서요. 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망보육원. 선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별거하며 살았죠.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누군가를 조사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김아영, 1999년 11월 17일생. 선미가 아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당신을 봤을 때 알았어요. 당신이 제 딸이라는 걸.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선미는 아영에게 함께 가자고 했고 두 사람은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있는 동안 선미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거예요. 선미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재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 권리예요. 제 딸을 찾을 권리. 그때 선미가 잠긴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재 곳곳을 뒤지다가 책 뒤에 숨겨진 작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는 25년 전 출생 기록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의사소견서, 그리고 입양 동의서. 선미가 출생증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생아 딸. 1999년 11월 17일 오전 3시 42분 출생. 특이사항 왼쪽 깃불점 0.3cm. 선미가 의사소견서를 펼쳤고 그곳에는 빨간 글씨로 오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메모였습니다. 유전병 검사 재확인 결과 음성. 초기 검사 오류로 판명. 선미가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진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영이 다가가 출생증명서를 보았습니다. 그 아래 찍힌 작은 발자국을 보는 순간 아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선미가 아영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영은 선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빼냈습니다. 그녀는 출생증명서를 다시 집어들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영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분석적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오진이었다는 메모. 이건 언제 추가된 건가요? 선미가 소견서를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2000년 3월로 되어 있네요. 아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입양된 지 3개월 후네요. 그때 이사장님은 이미 오진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영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병원 기록실에 가면 당시 재검사 기록이 있을 거예요. 아영아, 그런데. 아영이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 혼란스러워요. 이 모든 게 사실인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대로. 아영은 간호사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사장님께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있어요. 선미가 아영의 강인함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배웠어요. 누구도 믿지 말고 모든 걸 스스로 확인하라고.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서 있는 선미,
그리고 아영을 보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뭐 하냐고요? 당신이 숨긴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선미가 오진 메모가 적힌 소견서를 민수에게 던졌습니다. 오진이었어요. 우리 딸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당신이 버렸어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는 25년을 버려진 채로 살았어요. 아영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잠깐요. 아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이사장님, 질문이 있어요. 2000년 3월에 오진이라는 걸 아셨죠? 그때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민수가 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영이 계속 물었습니다. 이미 입양 보낸 아이라서? 아니면 찾고 싶지 않으셨나요? 민수가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나는 아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이사장님께 분노해야 하는지 동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그냥 간호사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셨어요? 진호 담당에서 빼시고 양부모님 요양원 지원금 끊으시고 그게 다 저 때문이었나요? 제가 이사장님 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격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선미가 핸드백에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해요. 확실하게 증명하고 이 아이에게 사죄하세요. 민수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검사할 수 없어. 선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거부하는 거예요? 민수가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검사하면 확실해지잖아.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내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 25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딸을 버리고 오진을 알고도 찾지 않고. 아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검사를 거부하시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민수가 아영을 바라봤습니다. 아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딸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걸요. 괜찮아요. 전 이미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선미가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하지 않으면 저는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딸을 버렸는지, 오진을 알고도 찾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민수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알았어. 할게. 검사가 끝난 후 선미가 특급으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영은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이사장님이 내 아버지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이사장실에서 출생증명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선미는 집에서 25년 동안 모아온 딸의 생일 선물들을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직접 줄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오후 선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선미는 민수와 아영을 불러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선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선미가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99%. 아영의 눈이 커졌고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미가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아영은 우리 딸이에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쳐다봤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영아, 미안하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담당에서 빼시고 부모님 요양원 지원금을 끊으시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웠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될까봐, 진실을 알고 날 미워할까봐. 아영이 소리쳤습니다. 전 그냥 간호사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셨어요? 선미가 아영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영은 선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무릎 꿇은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딸을 되찾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2번 버렸어. 2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규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바닥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민수를 바라보며 아영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만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이 눈물이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세월만큼 더 큰 사랑으로 아영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